인터뷰.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.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.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.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.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.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. 잘 들으셨습니까? 네. 윤석열 정부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. 앞으로 가야 할 시간이 많습니다. 1725일 남았습니다. 그런데 지지율은요, 인사는요, 집권 여당은요, 여전히 혼돈이라는 지적 많습니다.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,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좀 짚어보겠습니다. 중앙대 명예교수 이상돈 전 의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았습니다.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? 아니, 이건 뭐 평가보다 좀 예상했던 게 아닌가요? 네. 왜냐 그러면 정치 하려고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. 대통령이라고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이렇게 그냥 배란간 됐기 때문에 뭐 예상했던 건데 또 거기다가 이제 나는 가장 결정적인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혼란이 많았던 거로 난 봅니다. 네. 청와대에 있었으면은 그냥 처음에 이제 여기 비서실이나 수석 비서관들 먼저 만나고 예. 그냥 아침에 나와서 기자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었을 거잖아요. 네. 나는 그것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감추고 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 약점이 실력이 좀 드러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? 근데 드러났게 드러나야지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그 내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와야죠.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단독 투기벌로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네. 정부 여당도 그렇고 이렇게 무능합니까? 글쎄 뭐 무능하다고 이렇게 다 잡아서 결론은 진행자한테 내리시는 게 나는 합당한지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나한테 무능하냐고 물어봐야 돼. 물어보는 하냐고 아까 글쎄. 무능하다면서요 저한테. 글쎄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. 네. 이건 좀 상당히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? 예상했던 거니까. 왜 지난번 대선에서 당선이 됐느냐. 뭐 이걸 생각을 해야죠. 예. 우리 다 대통령 그리고 찍은 사람들이 다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좀 하고서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봐야죠.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면 참 몰랐다고 해야지. 나는 뭐 이 정도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본인이 좀 부족한 거 알 테니까. 네. 그래도 좀 참모들과 같이 네. 이렇게 끌고 갈 줄 알았죠. 근데 네. 뭐 지금 100일 지나서 이제 수업료를 많이 치렀으니까. 네네. 뭐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고유지지층. 네. 뭐 지금 거기서도 좀 빠져나갔어요. 거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거나 회복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이렇게 협치를 하고 통합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래서 국민의 대통령은 또 우뚝 서야죠. 근데요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박근혜 전 대통령, 문재인 전 대통령 가장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? 국민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잖아요. 네네. 다 거짓말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그렇게 언급 안 한 윤 대통령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잖아. 지금 우리 정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. 그 국민 통합이라는 거 했습니까? 다 거짓말이었지 뭐.
안 그래요? 아니 그래도 좀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통합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았으면 노력하는 난 노력한 거 없다고 보는데 전임 두 대통령 그래요? 자기 지지층만 갖고 했다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까? 뭐 노력했어 두 사람이? 나 한 거 없다고 봐요. 국민통합위원회도 꾸리고 그리고 또 통합을 괜히 위해서 그 본 것만 갖다 버린 거예요 이거. 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했습니다. 그런데 또 저 청와대 참모들하고 얘기하고 나왔어요.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무너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초반에 굉장히 지지율 하락했군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납니다.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보다. 그래서 냉정하게 자기 점수를 실력을 보여줬다. 100일 동안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? 나는 이게 그 대통령이 난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. 그 자기가 대통령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네. 그걸 어떻게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얘기를 합니까? 나는 그게 대통령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. 난 그게 그래서 그걸 또 이른바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걸 소통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부추겼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말 실수 많이 나와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. 네. 그 유도한 거 아니야? 솔직한 얘기를. 그렇습니까? 난 좀 그렇게 보고요. 그다음에 오늘 뭐 들으니까 뭐 처음부터 국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.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제가 좀 정치권에 2번 이렇게 정당에 몸을 담았잖아요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 때 네. 그때 슬로건이 뭐였어요? 국민만 보고 하겠습니다. 네네. 또 안철수 대표가 처음도 그랬지만 당도 국민의 당이었고 그렇죠. 그다음에 뭐 사진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. 아예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. 예. 다 그렇게 됐습니까? 난 그래서 얘도 국민이라는 말을 이렇게 너무 편리하게 쓰는 건 난 굉장히 난 좀 이렇게 저항감을 느끼고 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난 뭐 진정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네. 생각해요. 저는 교수님 근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 표를 보면요. 그런 말을 보면 좀 거부감이 드는 것이 그러면 정치인은 국민 아닙니까? 국민하고 얼마나 괴리돼 있으면 국민 그러니까 그 국민만 바라보겠다, 국민스러웠다, 뭐 국민이 또 오늘 뭐 여러 번 하는데 네.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. 국민들하고 괴리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런 말이 나오지 말아야 정상이야 이게. 그렇죠. 네. 맞아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? 교수님이 보시기에. 아니 뭐 내가 볼 때는 그저 국민만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궁하니까 국민을 얘기하는구나. 나는 뭐 그런 기분밖에 안 들어요.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당한 기로에 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뭘 해도 뭐 그 지지율이 뭐 국민 그 자기를 안 찍은 사람들이 지지할 일은 없고 중간층도 또 기권층도 이제는 지지하지 않고 뭐 그거에 대한 환상을 좀 벗어버리고 제가 지난번 대선에 왜 자기가 당선됐는가에 대한 최소한도의 해야 할 일만 좀 찾아서 하는 게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. 국민들은 왜 윤석열을 선택했을까요?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요? 그게 뭐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한 실망이잖아요. 그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지지율이 뭐 80%까지 오르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그래서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요. 뭐. 자 그러면요. 근데 지금 지지율이 너무 지금 바닥을 찍고 있어서 거듭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이탈하고 핵심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이 안 서고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내부 총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니 나는 그 지지율에 대해서 그게 한 30% 사실상 그 집권 초기에 이렇게 된 건 좀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. 예.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그 우리 전직 대통령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 가서는 굉장히 나빴어요. 기억하시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뭐 김영삼 대통령은 마지막 편에 경제 위기 때 이거 완전히 기록갱신해 버렸죠.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뭐
거기만 연연한다고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. 네. 이게 역설적인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진행자나 나나 고생을 좀 했는데 네네. 처음에 그 촛불 시위 때 이게 잘못했다가 반성문 예. 읽고 나니까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졌지 그냥. 예. 지지 세력까지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? 예, 예. 그 다음부터 막 강공 드라이브 하니까 그렇죠. 지지율이 회복했어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지지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좀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너무 지지율 하는 데 대해서 난 네. 그렇게 뭐 알겠습니다. 의미 네. 둘 필요 있겠느냐. 그렇다면 이제 100일까지는 지금 왔고 이제 헌임도 끝났습니다. 앞으로는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? 뭐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될까요? 지금 뭐 뭐니 해도 이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. 그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국가 안보 외교 대외 정책 네. 이런 게 있고 하나는 경제고 뭐 그 밖에는 이제 뭐 네네. 사회 문제를 포함한 정치 문제인데 나는 이미 뭐 사회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인 사안에서 윤 대통령이 점수를 따기는 어렵지 않는가. 그거는 그냥 하던 대로 그거 하고 이게 말하자면은 외교 문제, 대외 정책, 그 다음에 그 경제 문제 그것만이라도 좀 끌고 가면은 끌고 가야 하지 않느냐 나는 뭐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뭐 국민 통합을 하는 뭐 훌륭한 대통령 이거 볼 수도 없고 예. 볼 필요도 없고 예. 나는 좀 현실적인 면에서 이렇게 정부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. 네. 네. 0037님께서 말을 안 하는 대통령이 차라리 낫다고요.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것이 나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좀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정제해서 준비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. 예. 그렇죠. 아무튼 계속해서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은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대통령은 계속 이 상황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나 이제 그 처음처럼 이렇게 뭐 준비 없이 네.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. 그리고 또 이게 사실상 그 대통령이 너무 숨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. 이렇게 그냥 너무 나와 있는 것도 이것도 네.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주요한 이슈가 있고 꼭 지금 논의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대통령의 말 단어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죠. 네 다른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필요 이상 점수를 잃어버린 거예요. 그렇죠. 네. 네. 인사 문제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점수를 잃는데 무능하다고 지적받는데 가장 크게 좀 기여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인사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데다가 지금도 공석으로 남아있는 장관 자리가 지금 한 네 개나 됩니다. 네, 그렇죠. 네.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인사 문제 갈수록 그 장관 그 청문회 같은 인사 문제는 갈수록 힘들어요. 갈수록 힘들고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뭐 중반기 들어서는 아예 포기해버리고서 그냥 현역의원자 시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건 이제 갈수록 이렇습니다.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과연 이것이 오히려 웬만한 사람들이 강요를 기피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면도 있고. 네. 그리고 또 이제 정권이 처음부터 대립하니까 이게 좀 이러이러한 어떤 뭐 오래전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그게 그렇죠. 그게 정치 풍토인데. 네, 그게 정치잖아요. 또. 그런데 우리는 과거 전 정권에 지난 정권에 지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한 게 말하자면 지금 그 야당은 저희들이 여당 때 당한 거 갚아주는 거고 과거에는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난 도무지 이런 정치
정말 이게 좀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이 그 강요를 하려고 그랬냐. 그래서 요새 뭐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. 그 뭐 솔직히 사실이에요, 사실. 누가 그 장관한다 그러면 온 집에서 그냥 애들이 부인이 다 그냥 대궐기를 하고. 네. 그리고 뭐 캠프 뭐 이것도 뭐 지나가는 얘기인데 근데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뭐 대산에 총영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지금은 장관이나 수석 안 가고 다 대사하고 총영사하겠다.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어떻게 되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. 청문회 없는 자리로 다 가겠다고 하니까 좀 풍토가 바뀌었어요. 네. 그런 것도 있어요. 이게 네네. 윤석열 대통령, 윤석열 정부의 특유한 문제라만은 아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야당만 넘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도와주지 않는다고도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그냥 직격하고 넘어가더라고요. 네, 그런데요. 우리가 정치, 뭐 저도 이렇게 몸담아 봤잖아요. 그러면은 사실 사석에서는 온 얘기를 다 합니다. 네. 그리고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자기를 두고 무슨 말 했다는 거 걸르면 다 귀에 들어와요. 그렇죠. 돌고 돌죠. 네, 그런 거는 그냥 새기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지. 그런 걸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서 공론회장에서 이렇게 터뜨리는 경우는 난 이건 좀 비정상적이라고. 이건 정치라고 볼 수 없는데.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. 이건 뭐 완전히 근데 좀 이게 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인데 미국들 백악관에서는 뭐 대통령이냐 참모나 온갖 얘기 다 하고 뭐 야당 의원들 얼마나 흉보고 험악한 얘기. 한번 트럼프가 참모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. 네. 근데 그런 얘기 갖다가 이제 좀 상당히 지나서 정권이 지나면 회고록 같은 데서 그렇죠. 있었다 이러는 거지. 조금 나오죠. 현직에서 있는 대통령들께서 뭐 이렇게 자기가 본인 이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요.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서 서로 말이야 난 도대체 이건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까지 굴러가야 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. 초등학교 때 하잖아요. 너 누구한테 내 얘기했지.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 이준석 전 대표는 물러날 기색이 없습니다.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. 글쎄 지금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지금 수습이 뭐 다시 이렇게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소위 이른바 쓴 소리를 한다 그러죠. 네. 그런 것은 정당이라는 게 군대가 아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럴 수 있죠.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선을 넘어서 뭐 인신공격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라 그럽니까? 당에서 볼 때는 해당 행위가 되는 거죠. 네.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당에서 어떻게 할지 거기서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또 가라앉기를 원하겠죠. 그런데 모르겠어요. 그게 어떻게 가는지. 그래서 지금 여당이 저렇게 되는 것도 이게 초유의 사태죠. 야당이라면 모르겠는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는 뭐 윤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그 여당과 청와대가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청와대가 정치를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. 황당한 얘기죠. 웃기는 얘기죠. 네.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그 정치력을 동원하는 거는 어떻게 좀 수습을 하고 정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죠. 끊고서 그 정도 결단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나 싶어요. 이렇게 질질 끌려가서는 뭐 윤 대통령한테 또는 정권한테 뭐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. 이준석 리스크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문제에 계속 좀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참
우리나라 언론도 맨 그런 거 가사 쓰잖아요. 그렇죠. 싸우는 것만 쓰죠. 한심한 거예요. 또 이제 그렇게 써야만 뭐 또 인터넷 클릭수가 올라간다는 뭐니까 그런 좀 우리 그 아주 그 잘못된 언론 풍토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런 것이 해서 이렇게 뭐 말은 이게 무슨 판인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런 걸 좀 여당에서 수습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한번 기로가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이런 것 한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론은 계속 기사를 쓰는데요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나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 문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좀 부정적으로 보죠. 그래서 이거는 뭐 대통령 본인밖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, 그럼?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는 거죠. 최소화해야 한다고 봐야 나는. 나는 그것만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윤핵관들은요? 일단 윤핵관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자간에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들 뭐 후퇴하라 그러면 뭐 누가 와서 뭘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 대통령과 이제 당의 리더십인데 네. 참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 당 지도부가 정쟁을 야기하는 나라가 나는 없는 것 같아. 그러네요. 대개 보면 우리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협상하게 되면은 대충 타협이 됩니다. 타협해야죠. 최고위원회하면 다 강경노선은 가버려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 난 최고위원회하고 정당 대표라는 게 완전히 정쟁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냥 본거지. 네, 네. 그래서 진짜로 그 2012년에도 뭐 좀 얘기도 그랬는데 진짜로 이제는 좀 과연 당대표 최고위원회라는 기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그게 오히려 부정적 역할이 더 크다고 봐요. 이게 정쟁을 야기하고 생산적이지 못하잖아요. 그리고 타협 정치를 오히려 못하게 만든다고.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가 지금 현재 윤 대통령과 현 정권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네. 국민들도 그래가지고 조금 잘해달라, 분발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조금 그래도 분위기를 쇄신하고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쇄신하고 우리가 다시 뛰겠습니다 이런 걸 보여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? 어떤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계기 할 것 같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전면 개각을 하거나 네. 아마 당에서 그 리더십을 쇄신하는 건데 이게 그걸 왜 안 하죠? 그럼 그게 둘 다 어렵잖아요. 지금 총리고 부총리고 이게 진짜 청문회 어렵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 쇄신 그게 가능합니까?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과거처럼 청와대에서 얘기해서 당대표가 쫙 바뀝니까? 그렇게 안 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국정을 한꺼번에 인사로서 쇄신한다는 게 구조적으로 이제 좀 어려워요. 이게. 사람들이 다 지금 그리고 정치권 내 외부에서 인사 쇄신하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렵군요. 그게 쉬우면 받아 하죠. 아니 근데 내각도 그러면 그 폭을 넓게 자 우리 당 사람은 아니고 우리하고 성향은 다르지만 실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모시면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것도 말은 쉽지. 그리고 이게 뭐 협치해서 그게 됩니까? 그게 안 되고.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자기 사람들 말고 다른 그야말로 전문가든 뭐 명망가든 이렇게 영입을 해서 쓰는데 그런 것도 요새 제가 얘기하잖아요. 그건 나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. 안 하려고 그래요. 다 안 하려고 그런다고. 대사 자리 아니면 안 가려고 그래요. 초용사가 좋다는 게. 네, 대사도 싫고. 외교부 외교관들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지금 흐름이 그렇답니다.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. 그러니까 이거
그러니까 난 이런 느낌 받는 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하고서 당 대표 최고위원 이 시스템이 이제는 한계에 온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아니 그 지금 어찌 됐든 100일밖에 안 됐어요. 인적 쇄신이 어려워요.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? 뭐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. 크게 원하지 말고 자간에 이렇게 끌고만 가는 것도 대단한 성공이다. 큰 사고 치지 말고. 그렇죠. 끌고만 가는 것도 대단한 성공이다. 아니 눈높이를 낮춰라 말이죠. 국민도 낮춰야 됩니까? 그럼 아이고 뭐 할 수 없어요. 이제 100일 지났고 1700여일이 남았어요. 그런데요. 네. 지금 과거처럼 이렇게 어떤 계기에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국정을 쇄신하고 희망을 주는 이런 경우가 요 근래 외국도 봤습니까? 그렇죠. 없잖아. 네. 트럼프 됐을 때 어땠어요?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됐을 때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낮추자 말이야. 난 그 방법밖에 없어요. 정치에 대한 기대치를 줄이자. 네.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 하고요. 계속 정쟁만 하고 있고 안 해요. 정치력을 보여주지를 않아요. 근데 나는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구조적인 것이 상당히 좀 책임이 있다고 봐요. 네. 네. 구조적인 것이. 뭐라도 이거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. 네,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게 난 이런 상태로 지금 한두 해 가게 해서 총선 가게 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. 이걸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좀 나라를 그런 대로 끌고 가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한계가 올 것 같으면은 저는 그 총선 앞두고 나서는 어떤 좀 정치 그야말로 국민들의 정치 개혁의 욕구가 또 폭발할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네, 정치는 보이지 않고요. 근데 사정은 보입니다. 검찰은 조금 이렇게 좀 바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, 그 사정 하는데 그건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측면이 있죠. 네. 뭐 전 정권에 있었던 명백한 비리 불법에 대해서는 이건 뭐 수사해야죠. 법 앞에 대해서 네. 많이 평등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겪어봤잖아요. 좀 무리한 수사를 해서 사람들을 아주 그냥 고생을 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우리나라 시스템은 1심에 무죄 판결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항소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. 항소 무조건 하죠. 그 영유법에서는 1심 무죄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무죄 판결을 3번 받아야 되거든요. 계속 끌려다니죠.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기소하게 되면은 뭐 우리 그런 케이스 여러 번 봤잖아요. 이명박 정부 때 뭐 정현주 전 KBS 사장도 그랬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대법관 등등등이 그냥 곤혹당했잖아요. 직권남용죄로 뭐 이런 거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. 네.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도 정치인이 관계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.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. 네, 알겠어요. 네. 아니 취임 100일인데 윤 대통령한테 조금 조언을 뭐 이건 하나 해라. 그러면 나아질 거다. 아니 난 조언 하고 싶은 게 나 전부터 난 도어 스텝인가 난 처음부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. 그건 계속 한다니까. 난 깜짝 놀랐어. 어떻게 저렇게 했다는가. 네. 아니 그건 계속 한대요. 그러니까, 성신이래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해버리면 더 이상하잖아.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라. 홍보수도인이 뭐니 이런 거 어다르는데 난 그거 깜짝 놀랐어. 그래서 그건 진짜 그 공개적인 뭡니까 나가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요.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나가는 게 아닙니까? 네. 중국, 일본, 미국 얼마나 파급이 큽니까? 알겠습니다. 나는 그거 난 조심해야 된다. 알겠습니다. 네. 교수님께서 윤 대통령 지지율 30% 관련해 언급하셨는데요. 네.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20%대도 나오고 30%도 나왔는데 이 얘기는 여론조사 RN서치가 뉴스팸 의뢰로 13일에서 15일 조사한 결과입니다. 지지율 30.2%로
집계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. 그래도 교수님 뭐 하나 좋은 말씀 좀 해주고 가시지. 아이고 참. 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.